오늘도 선생님 시켜줄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세요. 이름 써야 돼 위에다 얘들아. 빨간색에 선생님이 다 체크를 직접 해드릴 거예요. 그냥 홍감도 함. 빨리 그냥 온보이가 안에 있던데. 정보 같은 거 지을 수 있는데 능력을 활용을 못하고 좀한 오케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필자가 주장하는 말을 찾다가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자가 주장을 끝까지 다 안 했잖아요. 이거 반만 찾아봤었나요? 네. 네, 이거 끝까지 다 하지 않아서 중간에 나온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서 선생님 어제였죠.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제 수식어구가 많아서 거품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전치사가 들어있는 부분이었었고요. 그쵸? 뒤에 부사를 사용해서 그리고 또 전치사 according to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앞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automate to ing 이 부분만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having shared라는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렸죠. 왜 이따위로 써여 있는지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저게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탓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까지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자기 SNS에다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람들한테 조금 나는 탓을 돌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나 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떤 내용적인 반전이 조금 생길 거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뉴스 이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뉴스의 이코시스템이래요. 우리가 이 이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 환경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 자체는 생태계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는요. 근데 이제 앞에 뉴스가 붙었으니까 뉴스의 생태계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뉴스의 생태계가 어쨌다고 has become 되었대요. 어떻게 되었어요? So overcrowded가 되었다. 그리고 so complicated가 되었다. 이거요. 자, 우리 이거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따라와봐. So that 이 부분이 조금 빨리 보여야 좀 해석이 좀 잘 되거든요. 자, so가 나오고 나서 중간치에 뭐가 들어갔냐면 형용사가 지금 들어가줬어요. 그리고 나서 대시 나왔다. 이 부분이야, 그치? 자, 깔끔하게 써줄게요. 이거를 소랑 대시 떨어져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서 조금 잘 넣어두면은 이해가 더 잘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무 무엇 해서 어떻게 that 이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대시다 이렇게. 그래서 뉴스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so overcrowded 너무 붐벼졌고요. 그리고 complicated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 단어 두 개 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너무 붐벼졌고 그리고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I can understand 내가 이해할 수 있대요. Why navigating it 왜 navigate라는 단어가 엄마 아빠 차에 달려있는 그 navigation을 말하는 건데 navigate는 애초에 단어는 항해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navigating it 하면 그것을 항해하는 것이 그것이 뉴스의 생태계거든요. 뉴스의 생태계를 항해하는 게 왜 그렇게 is challenging 도전스러운가 즉 왜 어려운지 나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의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히 역접 뒤에 등장을 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뒤에 나온 내용을 머릿속에 잘 심어놔야 돼요.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뉴스 생태계가 너무 복잡해졌대.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붐벼져가지고 거기를 항해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이해한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잘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이해를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찾아야 되는 것이야. 그치?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 이리 올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등장을 할 겁니다. 보세요. 자, when in doubt, 할 때, 의심이 들 때라는 표현이에요. 자, 저 표현은 우리가 조금만 더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when이라고 되어 있고, 원래 문장이 뭐였었냐면, we are in doubt 이거야. 자, 얘들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봐봐. 접속사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서 접속사라는 when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in doct라는 게 나왔다는 건 이 doct라는 건 의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접속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부가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근데 우리가 접속사 뒤에는 ing가 나오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게 되고 접속사 뒤에 pp가 나오는 상황도 가끔씩 보게 돼요. 근데 잘 봐봐. 이게 지금 얘네가 남게 된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we are라는 녀석이 원래 있었어. 근데 얘네를 지금 생략을 시킨 거야. 그럼 뭐가 남아? in doubt,가 남지. 자, 다른 문장도 만들어 볼게. 자, when I was eating 어쩌고저쩌고 내가 뭔가를 먹고 있던 중일 때 됐지? 자, 여기서도 똑같이 주어, 동사, 비동사를 생략을 시킨다 해봐. 뭐가 남아? ing 됐지? 자, 그리고 when it
was eaten. 그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먹혀질 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자, 이것도 생략시킨다고 쳐봐. 이거 지금 공통점이 뭐지?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하고 있는 거지. 접속사 뒤에 주어 비동사를. 그럼 얘를 생략했더니 ing가 남았어. 얘를 생략했더니 뭐가 남았어? pp형이 남았어. 오케이? 얘를 생략했더니 뭐가 남았어? 전치사 구가 남았어.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굉장히 쉬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을 했더니 ing가 남는 것, pp가 남는 것, 그리고 전치사 구가 남는 것이요. 이해됐죠? 그죠? 지금 이거를 똑같이 다 똑같은 거를 생략을 시켰을 때 얘와 얘가 남는다는 거.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접속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전치사 구가 나오거나 ing 나오거나 pp 세 가지 경우. 오케이? 네, PDF 시간 줄게요. 자, 접속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구 ing 혹은 pp가 나왔을 때는 다 무엇이 발생하게 된 거냐면 이게 다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분사 구문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스스로 ing가 나오게 되면 스스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pp가 나오게 되면 주어가 이 행동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전치사구가 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주어랑 같이 이 전치사구가 그 주어를 꾸며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전치사구라는 건 보통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의심 속에 있다라는 거지. 의심 속에 있는 거지. 누가? 우리가. 됐지? 우리가 의심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단독으로 너네가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었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기준 줄게. 잘 들어. 접속사가 나오고 전치사구 ing 혹은 pp가 나왔을 때 분사구문이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니 뒤에 나와 있는 주어에다가 이 주어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앞이나 뒤에 나와 있는 주어에다가 기준을 담아서 해석하면 된다. 이 얘기 먼저 하세요.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있다가 다시 물어보세요. 서아, 너는 그 뭐냐 형제가 어떻게 돼? 형제. 동생 있어요, 동생. 동생? 첫째야? 네. 뭐 말을 모여야지. 첫째 같지가 않은데? 모여야 막내 같아. 맞아. 여기서 약간 첫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 느낌상 그러니까 의찬이랑 재유? 첫째니? 맞아? 너도? 위에 누구 있어? 누나? 누나면 동생아. 둘째야? 의찬이 외동이야? 동생? 아 너도 첫째구나. 몇 초 첫째지? 1초? 60초? 야 대박이다. 그리고 첫째긴 첫째네. 처음 나오긴 했네. 아 신기하다 진짜. 고등학교 때 이제 쌍둥이 남자애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성이 다른 건 거의 되게 드물게 본 것 같아. 신기해. 그리고 쌍둥이인데 다르잖아. 다르게 생겼잖아. 그치?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 됐어요? 자,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부분이에요. 분사 구문을 쓰는 건 너희들이 복잡하게 쓰는 걸 복잡하게 만들려고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었으니까 떠오를 거야. 접속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접속사가 나온다는 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규칙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친구가 주어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의심이 들 때 깔끔하죠? We need to cross-check storylines ourselves.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의심이 들 때는요. We needed to cross-check. cross가 뭐죠? 교차하는 걸 cross라고 하죠. 그래서 교차 확인을 해야만 한다. storylines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교차 확인해야 된대요. ourselves. 우리 스스로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스스로가 그 뉴스의 이야기를 의심이 들 때는 교차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뭐 더블 체크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야만 한다. 라고 뭐예요? 해야만 해요. 라고 필자가 지금 여기에 자기 주장을 넣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 need to라는 것이 나오거나 must가 나오거나 have to 같은 게 나왔을 때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역점을 주고 나서 잘 봐.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 복잡한 게 의심이 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해야 되네? 그래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글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뭐래요? 가짜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쵸? 한글 보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 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그런 모든 모의고사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떤 단서로 문제를 풀어내는 글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2학년이나 3학년이 올라가면 문제 내용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단서를 더 많이 줘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말들이 다 어려워서 단서를 많이 줘서 이 단서로 가지고 글을 풀어내라 라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아. 근데 1학년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는 걸 물어봐요. 전체적인 독해력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특정 힌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독해력에 대한 부분을 좀 올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문장 구조가 복잡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뚜렷하게 이걸로 저걸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돼요. 그거는 그때 가서 습득을 하면 됩니다. 1학년 때는 전체적인 독해력을 좀 올리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거까지만 읽고 넘어갈게요. 다음 거. 그래 요즘 넘어가자. 우리가 한글 보기를 되어 있는 건 너무 또 뚜렷하게 답이 나왔는데 오래 설명하고 있으면 또 조금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시작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g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글을 그냥 읽어나가면 돼요. 읽어나가면서 내 머릿속에서 뒤에 동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읽어나가는 친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것이라고 변환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ing가 딱 나왔을 때 그냥 슬쩍 읽어나가면 돼요. 저 의미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obtain이라는 의미는 뭐야? 얻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제일 앞에 중요하게 나왔으니까 적어주세요. obtain 동사로서 얻다. 뭔가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btain을 얻다라고 머릿속에 씹어넣고 읽어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뒤에 뭐가 나왔지? 동사가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얻는 것은 이라고 이제 바꿔서 해석이 돼야 되겠지. 얻는 거래요. 뭘 얻냐면 the life, 삶을 얻는 거랍니다. 어떤 삶? person words. 내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나왔고 여러분들 또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자 따라와 눈으로. life는 명사입니다. 그쵸? 자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왔지? 봐. a person want 이렇게 나왔어. wants 이렇게요. 자 얘는 주어고요. 얘는 원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쵸? 이건 공식입니다. 오케이? 이건 공식이라고요. 명사, 주어, 타동사로 되어 있는 건 공식이에요. 무슨 공식이냐면 여기에 뭔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 어떤 것? 대표적으로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두 가지가 생략되는 거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그 자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들어.
자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자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틀에 대한 공식을 암기해 주세요. 이게 졸라 많이 나와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지문 속에 2번, 3번 나온다고 쳐봐. 그지? 3번 나온다 치자. 그러면은 내가 맨날 내신 얘기하잖아. 내신 때 이런 지문이 20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60개를 너네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암기를, 자리를 말이야. 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근데 이 틀은 하나만 암기해두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암기해두면 시험장에서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 헷갈려서. 알겠어요? 60개를 내가 외워놓고 60개를 정확하게 그 자리를 써야 되는데 그 60개만 외워 다른 것도 많잖아. 엄청 많잖아. 이거 봐. 사람이 단수니까 S 붙여야 되고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는 어법들이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거야.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들을 알아놓는 게 우리한테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게 생략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is simple, 단순하대요.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해야 돼? 구조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 원하는 삶을 얻는 것,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대요. 그쵸?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왔죠? 그러나 오케이. 자, 우리 좋아하는 구조죠? 역점이 나왔습니다. 역점이 나오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소재만 머릿속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도 됐다. 그러면은 이 원하는 삶, 사람이 원하는 삶, 요것에 관련된 이제 주제인데, 그치? 그거는 단순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however가 나왔으니까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게를 여기다 조금 더 실어서 생각을 해야 돼. 이 however 뒤에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settle for, 안주하다, settle, 정착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친구야.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알아야 돼요. settle,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모든 단어가 시작이 돼요. 정착하다. 그러니까 딱 눌러 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책상에 우리가 세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settle for, 무엇에 정착한다. 즉 무엇에 안주한대요. 뭐에 안주하냐면 less than their best. 그들의 최고, 최선보다 덜한 것에 안주한다랍니다. 이해되셨어요? 됐나요?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삶을 얻는 건 너무나 쉽대.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삶이 여기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거보다 덜한 것에 안주한대요. 사람들이요. 됐죠? 왜 그러냐면요. Because they fail to start the day off right. 진짜 쉬운 구조인데 봐. fail to start 줄 좀 치고 써주세요. fail to start 같이 써야 돼. 왜 이래? fail to 동사의 원형입니다. 동사의 원형하는 것을 실패하다가 직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 동사의 원형하는 것을 못하다라고 하지 못하다라고 할게요. 그냥 하지 못하다. 딱딱하게 해석하지 말고 fail to start 하다라는 건 시작하는 건 실패하다라는 뜻이야. 그치? 직역을 하면 시작하는 걸 실패하다. 근데 그걸 이제 부드럽게 해석을 해서 더욱더 이해가 좋으려면 시작하지 못하다. 오케이? 시작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최고보다 그거보다 덜한 것에 안주한대요. 오케이? 최고로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 정착해버린대. 됐지? 뭘? The day, 하루를 the day of right,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답니다. 지금 저 start는 뒤에 여러분들이 off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좀 떨어져 있어도 지금 off가 뭔가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시작하다예요. 근데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이에요. 알겠죠?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보다 최고보다 덜한 것에 안주한다랍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얻는 게 너무나 간단한데도 불구하고요. 하루를 제대로 시작 못하니까. 그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면 최고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해도 그렇지. 너무 쉽다는 얘기야 이 구조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면 최고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루를 제대로 시작을 못했으니까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게 답이 있어요.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가 되는 거잖아요. 하루를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이거는 근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뒤에 빨리 가보자. 자, if a person, if 나오게 되면 뭐라 그랬지? 예시 나온다 그랬지? 자, 만약에 사람이 start the day 나오지? 하루를 시작한대요. with a positive mindset 바로 나오죠. 긍정적인 사고 방식. mind는 사고나 생각인데 생각이나 마음이지. 생각이나 마음이 세팅이 되어 있대. 긍정적으로 생각이랑 마음을 세팅해놨다니까 사고 방식이야 이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that person 그 사람은 is more likely to 가능성이 있습니다. more likely to 훨씬 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have 가질 가능성이 있다. a positive day. 뭐 안 돼요? 긍정적인 하루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얘기했네요. 그렇죠? 하루를 제대로 시작 못해서 그런 거다. 제대로 시작하면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긍정적인 하루를 갖는다. 게다가 똑같은 말 또 한다는 얘기죠.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어떻게 그 사람이 하루를 접근하는가는 impact, 영향을 줍니다. Everything else, 모든 것에 in that person's life. 그 사람의 삶에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오케이? 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루를 접근하는가는 그 사람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대요.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제대로 시작을 못해서 최고보다 덜한 것에 안주한다 라고 했으니 제대로 시작하면 최고치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how라는 녀석이 문장 맨 앞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how가 문장 맨 앞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몇 살이에요? 어떻게 그거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How are you? 오늘 어때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how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라는 말을 써서 의문사로 활용을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말 그대로 예쁘게 물음표로 박아줘서 확실한 의문사를 만듭니다. 어떻게 갔어 거기? 그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건 의문사로 쓴 건 맞는데 뒤에 이제 물음표를 박아놓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의문사라는 친구는 그냥 하나씩 생각하면 다 알고 있는 거 얘들아. 의문사라는 친구는 접속사의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오케이?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달고 오는 이 한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가 되냐면 명사절이라는 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절이 됐다라는 거는 명사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impact라는 동사 앞에 이 친구는 주어 자리에 이 한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너네들이 평소에 되게 많이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봐봐.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이야라는 사실을 정말 많이 보는 구조지. 근데 이거에서 너네 어떻게 써? 주어 동사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나는 that이야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know라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자리잖아. 그치? 이게 앞에 간 것 뿐이야. 알겠어요? 이게 앞에 간 것 뿐이고 그리고 이 that이 아니라 이거를 의미를 주고 싶어서 how를 넣은 거야. that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의미를 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라는 의미를 넣고 싶어서. 이해되셨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가 있는 것 뿐입니다. 주어 자리에. 그래서 얘는요. 문장 자체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s까지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impact와
임팩트 이렇게 두 개를 선택지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문장이 how가 이끌고 있는 문장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단수형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어법 문제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는 생활 전반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쵸? 네, 우리 읽고 있는 그 주제도 잊지 말고요. 자, if 또 예시를 줍니다. If a person begins, 만약에 사람이 시작을 한다면 their day, 그들의 하루를 in a good mood, 했던 말 또해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같은 말이잖아. They will likely continue. 그들은 뭐일 것 같다? 지속할 것 같습니다. 계속할 것 같습니다. To be happy. 계속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계속 행복하대요. At work. 어디? 일터에서. 너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가 되겠지. 아침에 기분 안 좋게 나왔어. 학교에서 기분 좋잖아.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아침에 예를 들어 내가 생일이야.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생일이라고 용돈도 주고 아이패드도 사주고 아빠가 자전거도 사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와, 나 지금 생일이다 이렇게만 선물해주는데 학교 가가지고 야 학교 딱 도착해 얘들아 안녕 잘 거쳐라 씨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될 것이다. 하루를 계속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tha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that will often lead. 그리고 그것이 할 것입니다. 종종 lead to. 진짜 좋은 거 나왔다. 줄 많이 나오는 거 나왔다. lead to. 자, lead가 나오면 되게 신기한 게요. lead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뒤에 to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이 to가 두 가지 to가 동시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온다는 건 선택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to가 또 뭐 있지?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구별할 필요는 없어. 그냥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어차피 의미 똑같거든요. to 부정사가 나오든 전치사가 나오든 지금 여기는 to 뒤에 어라는 관사가 있으니까 전치사를 쓴 건데 to 부정사가 나오든 전치사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뭐가 나오든 상관없고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를 초래하다. 그러니까 이 to 이하의 결과를 초래하다. 오케이? 이 lead라는 단어가 이끌다라는 단어예요. 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ER 붙이면 뭐예요? 리더가 되잖아요. 이끄는 사람, 지도자. 그쵸? 그래서 이게 이끌어서 to 뒤에 거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가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해서 일터까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종종 이끈다. 즉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더 productive day, 더 생산적인 하루를 만들어낸대요. 오케이? 영어에서 단어 자체가 사무실에서 단어 자체가 아예 그냥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 encourage라는 단어, 격려하다, 장려하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inspire, 고무시키다, 그러니까 영감을 주다 이런 말이거든. 이 두 단어는 무조건 그냥 쓰이면 이 글은 다 긍정적인 글이 아니라 그 문장은 긍정적인 문장일 수밖에 없어. 다 장려하고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저 productive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적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좋은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적인이라는 건 뭔가 다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상상력이 창의력이 좋아진다거나 일터에서 생산적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결과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얘들아. 생산적인 대화를 해야지,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생산적인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했을 때 뭔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헛소리만 주고받으면 안 된다. 건설적인 대화도 마찬가지고 뭔가 대화를 했을 때 쌓이는 게 있어야지 뭐 헛소리만 하고 남는 게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생산적인, 건설적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다 좋은 의미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티브 데이라고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더 생산적인 하루를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increased, 증가시켰다. 미안. 동사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게 동사예요. 자, 이 증가된 생산성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증가된 생산성은 놀랍지 않게도 unsurprising, 놀랍지 않게도 lead to. 야 이거 좋은 실수를 했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도 알려줄게요. 지금
선생님도 글을 보면서 얘가 increase가 나왔으니까 싹 이렇게 동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 가다 보니까 여기가 동사예요. 왜 그러냐면 lead라는 동사에다 s를 붙여놨죠. 동사에다가 s를 붙여놓으면 혹은 es를 붙여놓잖아요. 얘가 무조건 동사예요. 동사에다 s를 붙여놓는 건 동사 말고 다른 기능이 없어. 다른 그게 없어요. 그 영어에서. 동사에 s를 붙여놓는 건 동사밖에 없어요. 근데 increase에다가 ed형을 붙여놨다라는 건 동사의 과거형도 되기도 하지만 과거 분사도 된단 말이야. 과거 분사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형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저는 과거로 할래요 하다가 그래 네 과거 해라 했는데 저 여기 현재형 무조건 있는데요. 그럼 얘가 무조건 동사라고. 그럼 쟤는 밀려나서 이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는 과거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읽으려고 했더니 내 머릿속에서 이거 과거인가 봐. 근데 과거도 좀 이상하긴 해. 한 번도 과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았잖아. 글의 흐름상. 그치? 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냥 현재형을 쓰고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것은 증가됐다. 갑자기 과거형으로 가버린다. 그런데 이상하긴 해. 그래서 어쨌든 과거 형용사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어요 했는데 그래 처음에 과거를 생각해보고 읽었더니 리드가 있네. 그럼 얘가 무조건 동사. 그럼 동사 자리를 얘가 꿰찼잖아. 그러면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형용사 돼야 돼. 그럼 형용사는 뭐야?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죠. 그럼 증가가 된 이라고 해야 되겠죠. 증가된 생산성은 놀랍지 않게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바로 better work, reward. 더 나은 일, 직장에서의 reward, 보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대요. 직장에서 어떤 보상, such as 뭐 같은 거, promotion, 승진, or raises, 올라간대요. 뭐가? 임금, 돈이 올라간다, 급여가 올라간다. 이런 보상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했더니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Consequently, 네모 좀 칠게요. 박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가. 이런 문제 박스 나오는 거 너희들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박스 하나 뚫어놓고 위에 기억나는 게 박스가 하나 있죠. moreover 이런 거 하나 뚫어놓고 두 개 뚫어놓고 고르는 거. 한 번 정도 본 적 있죠? 네, 요거 뚫어놓고 요거 뚫어놓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consequently는 뭐야? 결과적으로. 이름이 결과적으로 오면 뒤에는 당연히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예요. If people, 만약에 사람이 want to live the life, 삶을 살고 싶다면 of their dreams, 그들의 꿈의 삶을 살고 싶다면, 꿈꾸는 삶을 살고 싶다면 they need to realize, 그들은 깨달아야만 된대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라는 얘기죠.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려. 그쵸? 제대로 어떻게 시작하냐?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너의 삶의 영향에 전반적인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 나올 건데 보세요. How they start the day.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not only a impact that day. 그날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but every aspect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도 영향을 끼친다. 오케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그날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생활의 모든 측면에도 영향을 끼친다 라고요. 그쵸? 자, 이거 조금 구조적인 부분 헷갈리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how they start the day 하고 나서 지금 얘가 한 덩어리가 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동사를 쓰고 싶은데 뭐를 썼냐면 impact를 썼어요. 이건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mpact에다가 s까지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문장 덩어리 절이 주어이기 때문에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impact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문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지? 바로 not only 요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not only A 그리고 but also
B 요 구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걸. 근데 A와 B 자리는 항상 똑같은 걸 넣어놔야 되는데 여기에는 뭘 넣어놓은 거냐면 동사를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B에도 동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동사와 이 동사가 같은 동사니까 굳이 여기다가 쓰지 않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얼쏘는 가끔씩 생략을 시켜줘요. 그럼 뭐가 남아요? 이게 영향을 끼친다, 임팩트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that day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팩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두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A랑 B는 무조건 똑같은 모양새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 두 번 얘기하지 않은 거잖아. 안 왔으니까 두 개가 다 하나가 다 정리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쵸?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예쁘게 임팩트 주고 S 붙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 S를 동사에다 붙였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자, 답이보다 2번. 답까지 골라내는 게 끝이야 얘들아. 지문 다 끝났다고 긴장 풀고 있으면 안 돼요. 헷갈려서 틀려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다음 거 볼게요. 자, 동현이도 막내구나. 생각해 보니까. 여기 누나 있고. 동현이랑 동현 누나랑 목소리 똑같아. 그리고 예서였나 이름이? 네. 예서한테도 가서 얘기하잖아? 그럼 똑같이 이렇게 같아. 아닌데요. 똑같이 들려. 예서야 너 동현이랑 목소리 똑같아요. 아닌데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눈도 똑같이 생겼어. 누나는 쌍꺼풀 없어요. 어? 누나는 쌍꺼풀 없어서? 예. 예서는 키가 별로 안 크죠. 맞아요. 동현이 진짜 큰데. 다음 주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자, 바로 가봅시다. 소셜 릴레이션십.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가 나왔어요. 바로 저 릴레이션십이라는 녀석. 인간관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앞에 소셜이 나왔습니다. 소셜이 나오게 되면은 저거의 의미는 이제 사회적인이라는 의미죠. 사회적인 인간관계. 자, 소셜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떡볶이 먹고 노래방 가고 놀고 PC방 가고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소셜 릴레이션십을 쉽게 말하자면 친구 관계예요. 그냥. 오케이? 사회적인 인간관계. 여러분의 사회는 지금 아직 성인이 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소셜이에요. 알겠죠? 이 소셜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적인 인간관계, 친구를 만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benefit from까지 연결지어요. 무엇으로부터 혜택을 본대요. 이득을 본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거로부터 이 소셜 릴레이션십이 이득을 본대. 인간관계가 좋아진대요. 뒤에 것 때문에요. 그 뒤에가 뭐냐면 이거 아직 보지 마요.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랍니다. giving 주는 건데 each other가 서로 준대요. 서로 주고 받는다는 얘기죠. 무엇을? compliment. 이게 이 글의 지금 핵심이에요. 무엇을? 칭찬이요. Now and again. 이따금씩. 여기까지. 자, 이따금씩 칭찬을 서로 주고 받는 거로부터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답니다. 됐나요? benefit, 이득을 본다라고 했으니까요. 오케이? 자,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complete라고 되어 있죠? compliment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칭찬. 근데 자, complete 뭐예요? 하나가 다르죠? I, E
compliment 칭찬, compliment 하게 되면 얘는 보충하다가 돼요. 아 너무 다르지? 자, 이 compliment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바로 supplement입니다. 아, 일부러 이걸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complement와 supplement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친구도 보충하다. 오케이. compliment는 칭찬, supplement 보충하다, supplement 보충하다. 소재가 상당히 잡혔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칭찬 주고받으면 좋다. 자, 근데 봐야 전치사가 나왔지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ing 써야 돼요. 전치사. 자, 기본 질문. 전치사 뒤에는 뭐를 써야 돼? 명사.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는데 내가 때려 죽여도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럼 뭐를 써? 동명사를 씁니다. 동명사를 썼는데 그 앞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행동을 얘가 한다라고 해석해야 돼. 자,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다는데 해석을 주어로 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오케이? 사람들이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것으로부터, 오케이? 만약에 얘들아 저 사람들을 쓰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관계가 주고받는 거야. 서로. 뭔 말인지 알겠지? 인간관계라는 것이 칭찬을 서로 주고받는 게 돼버려.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칭찬을 주고받아야지 인간관계가 어떻게 칭찬을 주고받아. 뭐 김인간관계, 박인간관계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상이 나와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쓴 거야.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따금씩 칭찬을 주고받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like to be like. 좋은 표현이죠? 좋아합니다. 좋아함을 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BPP는 수동태니까 좋아하는 걸 받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like to receive compliment,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서로 주고받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답니다. 너무 뚜렷하게 소재가 잘 등장을 했죠? In that respect, 좀 쳐볼게요. In that respect, in that respect. 우리가 알고 있는 respect는 의미가 뭐지? respect. 이 말도 팁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disrespect, dis만 쓰잖아요. disrespect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disrespect 거기는 상대방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disrespect라는 거는 respect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존중이고 disrespect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존중을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근데 그거 뜻이 아니에요. in the respect 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예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통째로 이만큼 쓴 이유가 있겠지? in that respect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이 뭐냐면 칭찬을 서로 주고받는 관점에서 얘기하자는 거야. 지금 칭찬에 관련된 거에서 그 관점에서 서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자, socialize 갑자기 나왔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냐면 이렇게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을 때는 뭐지? 하고 새롭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은 뭐지가 아니라 연결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뭐야? 연결성이 있으니까 튀어나왔겠지. 그런 관점에서 문제잖아 일단. 그치? 칭찬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뭐냐? socialize래. lie가 뭐야? lie. lie. 거짓말. 그래서 칭찬이 나왔는데 갑자기 사회적인 거짓말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대답해봐. 칭찬을 주고받으면 좋대. 인간관계.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사회적인 거짓말이 나왔어. 그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짓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얘기 할 거라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긴 지금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 약간 칭찬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서치에서 예시 주죠. 사회적인 거짓말인데 어떤 거냐면 making deceptive, 잘 봐, 만드는 거 같은, 뭘 만드냐면 deceptive, 속이기는 하지만 기분 좋게 하는. 플래처럴 밑에 없었나? 오케이. 속이기는 하지만 기분 좋게 하는 코멘트. 상대방을 속이기는 하는 거지만 기분 좋게 하는 말이래요. 알겠어요? 뻥이긴 한데 기분은 좋아. 예를 들어서 I like your new haircut. 머리 예쁘다. 이런 거. 뭔지 알겠죠? 머리 예쁘다. 내가 그 머리를 하진 않겠지만 너랑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뭔지 알겠지? 내가 너가 나한테 돈을 줘도 난 그 머리 하진 않을 텐데 너랑 잘 어울려. 괜찮다. 이런 것들이 may benefit. 이득을 본대요. 뭐에? mutual relations. 이거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나왔을 때 짝꿍으로서 맨날 나오는 애야.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호작용, 상호인간관계. 그냥 이게 인간관계에 관련된 모의고사 지문 파트에서 세트로 나오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셜 릴레이션십, 무추얼 릴레이션 이런 게. 오케이? 그래서 상호관계에 이득을 준답니다. 넘어왔어요. 뭐로 넘어왔어? 칭찬에서 사회적인 거짓말로 넘어왔어. 그리고 또 나오죠. 소재는 반복을 시키니까요. 자, 사회적인 거짓말들은요. toward, 말한다가 아니라 말해진다. 그치? 지네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말해진다. for가 나오고 reason이 나왔죠. 뒤에 보여요? for reason. 어떤 이유로? 자, 심리적인 이유들로 사용이 되는 거래요. 오케이? 그리고요, serve, 역할을 합니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의 역할을 한답니다. 사회적인 거짓말은요. A는 self-interest, 나 자신의 이득과 interest of others, 남들의 이득. 나한테도 득이 되고 너한테도 득이 된다고. 뭐가? 이게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 순서가 잘 보시면 자, self-interest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interest of others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이만큼, 남한테 이득이 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짓말들은 서로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면 they serve, 그것들은요, 사회적인 거짓말들은요.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는 게 뭐냐면 얘들아, 먼저 뭐 하나만 얘기하고 하자면 자, 봐봐. they, 두두두두 they, 두두두두 there, 두두두두 they, 딴딴딴딴 they, 따다다다다 they, 라라라라라라라. 여기까지가 they가 이 짧은 문장에서 6개나 나왔죠. they에 관련된 것들이. 그럼 이게 무슨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저렇게 데이터 줄쳐놓고 뭐 물어봐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지시어 추론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다른 녀석을 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애들 주는 것들. 그치? 이런 게 문제로 실제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평소에 이것들을 그냥 그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들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대상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항상. 그죠? 자, 그것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일단. 거짓말들은요, 자, 역할을 하는데요. 자기한테 득이 되는 역할을 한다랍니다. 자기한테요. 왜냐하면 거짓말들은 making, 얻을지도 몰라요. satisfaction, 만족감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언제요? They notice, 그들이 누구야? 이거 이제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죠?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미안해요. 이거 liars,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걸 바꾸는 거지. 거짓말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좋은 얘기라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만족감을 얻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사회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벌써
앞에 나와 있는 대의와 이 대의는 대상이 달라졌잖아. 그렇지? 벌써 이렇게 문제 출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티스 뭘 알아차렸을 때 만족감을 느끼냐면 이하라는 사실이 그들의 거짓말들이 please 기쁘게 한대요. 다른 사람들 내가 거짓말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네. 얘네가 이렇게 만족감을 느낀다고. 뭔지 알죠? 내가 이런 말을 해줬더니 기분이 좋아지네. 혹은 because 뭐 때문에 they realize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By telling such lies 이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avoid an awkward situation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한다. or discussion 불편한 토론을 피할 수 있다. 내가 거짓말해서 너무 대화가 불편해. 그래서 그걸 약간 벗어나려고 그런 이유들로 한대요. 나를 위한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그지? 내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랑 너무 오래 대화하기가 좀 그래서 거짓말 살짝 하고 이렇게 자리를 뜬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they serve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이득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대의는 뭡니까? 거짓말이죠. 이렇게 대상이 또 바뀌었죠. 오케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뭐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아니면 지칭하는 게 하나만 다른 것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나올 때마다 대의를 그것들이라고 무자비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헷갈릴 수 있다. 자, 남한테 이득이 된대요. 왜냐하면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항상 진실을 듣는 것은 뭐라고? 바로치고 You look much older 너 훨씬 더 늙어 보인다 now 지금이 than you did a few years ago 몇 년 전보다 내가 몇 년 더 늙었으니까 당연히 늙어 보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could 데미지를 줄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의 confidence 자신감과 self-esteem 자신감과 자존감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도 이득이 된다. 뭐가? 사회적인 거짓말. 오케이? 다 찾아봐. 다 찾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늘 시간. 자, 우리가 지금 찾아놓은 소재가 있는데 그걸 또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기를 읽고 있었으면 안 됩니다. 소재가 잡혔으면 웬만하면 그 친구가 보기 안에 들어가줘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소재가 뭐였어요? 라이. 그렇죠. 사회적 거짓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십시다. 얘는 들어있지만 그냥 거짓말 같아요. 어쨌든 찾아보겠어요. 뭐야? 그것도 없네. 또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가장 근접한 5번 읽어보고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influence, 영향이죠. 사회적 거짓말의 영향이랍니다. 어디에? interpersonal, inter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항상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상호 인간 관계에 사회적인 거짓말들의 영향력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남한테도 이익이 되고 한다. 우리 했던 부분이었지. 이 답이 이게 9월 거였네요. 이거는 꽤나 있는 문제였었는데 잘 통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단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일주일치가 단어 시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일주일치 단어 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주일치 데이터가 등장을 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저번에 말한 대로 각각 선생님이 개개인별로
제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 오늘 안 봤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게임 거야. 나만 됐습니까? 근데요, 목요일이랑 금요일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은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상 나 무게를 이렇게 붙어 있어도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감안을 좀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개개인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첫 번째 거를 내가 확인했어. 이게 뭐야? 이거 체크하고 다 했어? 이제? 너 1시 반에. 아, 완벽하죠. 오늘 쓸데 없어.